세상이 변하고 난 후 바깥은 더 이상 사람이 멀쩡히 활동할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공기는 깊게 오염되어 있었고 괴수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 스토리 진행상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금호역 지하철 내부에서 이루어질 터였다. 그래서 독자는 금호역으로 가기 전 주변 편의점 같은 곳에서 먹을 것을 챙겼다. 그런데 음식을 챙기던 도중 어떤 여자가 도와달라고 했다. 독자는 그 여자를 업고 금호역으로 달렸다. 그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독자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인원이 포화 상태라며 음식만 두고 꺼지라고 위협을 가해왔다. 원래 원작 스토리상 이런 전개는 없었거늘 독자는 무력으로 그들을 제압했고 미션을 클리어한 뒤 금호역 안으로 들어갔다. 금호역 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유상아와 이현성 그리고 이기령이 도착해 있었다. 다만 유중혁은 보이지 않았다. 유중혁은 회귀가 가능한 자였다. 정보창에서 보았듯 이번이 3회차 정도였으니 빠르게 이곳을 스킵한 것이겠거니 싶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독자와 일행들에게 위협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명호 부장은 이미 그 무리에 들어간 듯 했다. 그런데 그때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독자 앞에 나섰다. 그 자의 이름은 천인호, 멸살법에 나오는 놈이었다. 천인호는 독자가 가져온 식량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라며 선동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나눠주지 않으면 독자가 나쁜 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금호역은 현재 주류 그룹과 소외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두 그룹의 우두머리인 천인호가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그때 편의점에서 구해온 여자가 입을 열었다. 자신 또한 원래 이곳의 소외 그룹이었다고 했다. 천인호는 주류 그룹 몇 명과 소외 그룹 몇 명을 차출하여 바깥으로 식량 탐사를 보내는데 하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 주류 그룹의 인원들이 소외 그룹을 죽이고 코인을 빼앗는다고 했다. 자신도 그때 당해서 그곳에 쓰러져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충 이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천인호가 독자에게 다가와 말했다. 모두를 위해 가져온 식량을 배분하라고 말이다. 하지만 독자는 이들에게 공짜로 식량을 나눠줄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독자 일행을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본래 천인호는 소설 속에서도 사람들의 절망을 권력의 비로로 삼던 놈이었다. 독자는 다시 한번 모두에게 말했다. 음식을 공짜로 나눠줄 생각은 없다고. 정 먹고 싶다면 코인으로 사라고 말이다. 하지만 천인호는 그것마저 이용했다. 천인호는 음식들을 전부 사들인 뒤 오히려 더 비싼 값에 되팔고 있었다.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다. 하지만 천인호는 이 룰을 만든 독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다. 그래서 사람들의 원망은 전부 독자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독자는 알고 있었다. 어차피 다음 시나리오가 시작되면 저 음식들은 전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여기 있는 모두가 적이 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두 번째 메인 스테이지가 시작되기 전 독자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앞으로 있을 서브 미션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해야 됐으니까. 소설대로라면 분명 그 아이템은 땅강아지의 보물에 있었다.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을 했다. 그런데 그때 편의점에서 구했던 그 여자가 독자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정희원. 원래 멸살법 시나리오대로라면 그 편의점에서 진작 죽었어야 할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인물 정보를 보니 웅크린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래 멸살법에서도 몇 안 되는 초진화형 특성이었다. 어쩌면 훗날 최강의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자였다. 그래서 독자는 정의원을 이후에도 계속 동료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되려는 듯 도깨비가 등장을 했다. 비록 B형은 아니고 다른 도깨비였지만 원래 시나리오대로 식량은 전부 사라졌다. 그렇게 두 번째 메인 시나리오의 서브 미션인 생존비 미션이 시작되었다. 독자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의 식량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는 괴물들을 사냥해서 구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일행들과 철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천인호는 혹시 독자가 무언가를 또 독차지할까봐 두려웠는지 한명호 부장도 데려가 달라고 했다. 딱히 위협이 될 것 같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한명호 부장까지 합류하게 되었다. 일행은 철로 깊숙이 들어갔다. 철로 안은 어두워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기령에게는 다른 생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곤충 수집가 특성이 있었다. 철로 안의 곤충들의 안내에 따라 그렇게 일행은 안전하게 철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가던 도중 또 서브 시나리오 미션이 떴다. 9급 땅강아지 무리를 사냥하여 식량으로 활용하라는 미션이었다. 땅강아지를 조리할 아이템을 얻으려면 무조건 땅강아지의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다. 그리고 그곳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을 제물로 삼아 땅강아지에게 납치를 당하게 만든 뒤 그 뒤를 쫓아야만 했다. 다행히 그 제물은 한명호가 되었다. 하지만 독자의 예상 밖으로 유상아가 한명호를 구하려다가 결국 같이 끌려가고 말았다. 그래서 일단 이곳에 누군가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구 쪽에 이현성과 정의원을 대기시켰고 독자는 이기령과 함께 땅강아지의 뒤를 뒤쫓았다. 그런데 가던 도중 갑자기 이기령이 물었다. 일부러 잡혀가게 둔 거 아니냐고. 대체 왜 그런 것이냐고 말이다. 그래서 독자는 이기령에게 말했다. 사실 땅강아지는 자신의 포획물을 한 곳에 비축하는 습성이 있다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를 알아내야만 했기에 이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이다. 이 말을 하면 실망할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이기령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독자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어쩌면 이들 중에서 이 세계를 가장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이기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자 주변이 점점 환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땅강아지의 보물창고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잡혀갔던 한명호 부장과 유상아가 묶여 있었다.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한명호는 유상아를 따라 지하철을 탄 것이었고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유상아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독자는 생각했다. 뭐 저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 뭐. 어쨌든 땅강아지의 보물을 가지고 이곳을 나가려면 이곳의 보스인 어둠 파수꾼을 처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었다. 원래 이놈은 공략하라고 만들어 놓은 보스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 보스를 클리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어룡의 핵과 교환했던 부러진 신념. 하지만 이 검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이 아니었다. 이 검에는 백천강기라는 스킬을 입혀야만 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독자는 비룡을 클리어하고 나서 백천강기 스킬을 구매했었기에 그래서 부러진 신념에 이 스킬을 입혔고 그렇게 신념의 칼날을 발동할 수 있었다. 그런 뒤 책갈피 스킬로 이현성의 스킬을 카피하여 그렇게 어둠 파수꾼을 처치할 수 있었다. 독자는 일부러 어둠 파수꾼의 목숨까지는 끊지 않았다. 비록 죽인다면 9,000코인이라는 거금을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악마종을 살해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다른 마왕들과 척을 지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한명호가 코인에 눈이 멀어 어둠 파수꾼을 죽여버렸다. 그렇게 그는 죽을 때까지 다른 마왕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독자는 속으로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땅강아지의 보물상자에서 여러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다. 독자는 일행들에게 각자 어울리는 아이템을 나눠주었고 자신은 부러지지 않는 신념이라는 성유물 아이템을 가져갔다. 또한 그곳에서 땅강아지를 조리할 때 쓸 수 있는 마력화로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서 일행은 땅강아지들로 배도 채우고 시나리오도 클리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역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러웠다. 두 번째 시나리오 내용상 코인을 납부해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인이 없어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곳의 리더인 천인호는 코인이 많은 독자를 보며 사람들에게 코인을 나눠주라고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사람들은 독자에게 코인을 나눠달라며 압박을 가해왔다. 독자는 마음 한켠이 불편했으나 끝내 이들의 부탁을 거절했다. 천인호는 나눠주지 않는다면 죽여서라도 빼앗으라고 말했고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독자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왔다. 독자는 다가오는 자들을 고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베어버렸다. 그리고 독자는 그동안 천인호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모두에게 말했다. 주류그룹과 소외그룹이 정찰을 나갔을 때 주류그룹이 소외그룹을 죽여서 코인을 빼앗았다고. 그런 방식으로 저들은 더 강해지고 있고 너희도 곧 그렇게 저들에게 당할 것이라고 말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서로의 코인을 빼앗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사륙의 현장으로 변하였다. 어젯밤 그 사건 이후 금호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독자 일행을 제외한 생존자 대부분은 금호역을 떠났고 한명호 또한 어딘가로 자취를 감춰버렸다. 독자와 일행들 역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금호역을 떠났다. 그리고 조금 걷자 두 번째 메인 시나리오가 활성화되었다. 독자는 이후 시나리오들을 위해 그동안 모은 코인들로 능력을 조금 더 올렸다. 그 순간 독자 앞에 누군가가 등장했다. 원작 내용에도 나오는 태풍 여고의 유일한 생존자 훗날 해상전쟁이라는 시나리오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 멸살법 속의 주요 조연 중 하나인 이지혜였다. 그렇게 독자는 이지혜와 만나게 되어 메인 시나리오 2를 무사히 클리어할 수 있게 되었다.